큰 틀로는 풀이가 두 개 있는데 일단은 그냥 범위 줘서 세타가 이사래. 그죠? 그럼 세타를 이사한 면이야. 그럼 이제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가? 그럼 이제 내가 아닌데? 이사분면의 각을 항상 사분면을 그리면 되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럼 이사는 90과 108 사이지. 그럼 걔를 내가 일반각 표현하면 알파 더하기 360 곱하기 정수라고 표현하잖아. 이때 이 알파가 어디에 사이에 있으면 알파가 이사니까 알파가 이때 90과 108 사이에 있다 라고 쓰면 얘가 이사분면의 각의 일반각 표현이거든. 근데 그거 360 이렇게 이사의 각을 일반각 표현했을 때 3분의 세타니까 3 나눠. 그럼 다음처럼 바뀌겠지. 3분의 알파 방금 맞아요? 그러면 정수잖아. 그럼 정수면 뭐 해야 돼? 정수면 숫자를 대입하는 거거든. 내가 다음처럼 넣으면 A 정수라고 세팅하면 정수는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의 개념에 가능한 말이야. 그럼 다음처럼 풀 거면 이 상태에서 n에 0부터 차근차근 넣어야 되는데 봐봐 120 곱하기 n이잖아? 넣을 거야.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쓰는 거 나쁘지 않은데 360 곱하기 3분의 n이라고 표현해준다면 우리가 항상 360도가 한 바퀴면서 죽이니까 얘가 주기를 생각한다면 n은 0, 1, 2만 대입하면 됩니다. 정수가 나올 때까지만 넣으면 된다. 왜냐면 0, 1, 2가 왜 맞는 걸로 보여? 이런 건데 0 넣으면 이게 0 넣은 거고 그럼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3 넣으면 돌아오니까 이 모양 자체가 3 넣으면 돌아오니까 0, 1, 2만 넣어보면 되어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알파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3분의 알파가 지금 30과 60 지금 여기 있을 때 풀고 있단 말이야. 이게 n이 0일 때야. 맞아요? 예. 30, 60 이 상황에 몇 도로 돌려? 120도. 그러면 이거 120 돌리면 이게 120, 180이니까 120, 180 얘가 n이 1일 때거든. 맞아요? 마찬가지 240 그럼 270이랑 얘를 240, 270도 얘를 240, 300도 얘가 n이 3일 때죠. 아니 2일 때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n이 3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360도 때문에 즉 돌아왔잖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일반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알파를 다음처럼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상면의 각은 하나만 있어도 한 바퀴 안 도는 거,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되게 많잖아. 다음 동경을 갖는 거 무수히 많단 말이야. 걔를 한 방에 표현한 게 일반형일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든 상황에서 3등분 하면 3등분 한 친구들은 어디에 있냐야. 그러면 무수히 많으니까 돌려보면서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잖아. 거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주기가 돌아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거야. 360도를 3등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주기가 3개라. 그럼 n에 0부터 대입하면 0, 1, 2 이외에는 전부 다 3개짜리 반복일 거 아니야. 그럼 3개만 넣어도 된다? 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다 이거야. 이해를 되고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 이 자체를 쓰면 알파가 뭐랑 뭐 사이인 거야? 알파가 90 플러스
360도의 정수배와 180 플러스 180 플러스 360도의 정수배 얘를 다음처럼 표현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2, 3면에 가게 되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알파가 90이랑 108 사이라며. 그럼 일반각 하려면 얘를 더해주면 되니까 얘를 지금 다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돌렸어. 그럼 세타가 2, 3면 다음 사이에 있다가 2, 3면에 부등식 표현인 거야. 이렇게 해놓고 얘를 몇 등분해? 3등분해. 근데 밑에 풀이랑 뭔가 다른데요. 상관없습니다. 요거 파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 얘가 어느 범위를 찾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뭐해? 이제 n에 0부터 차근차근 넘어서 규칙하는 건데 마찬가지 n에 0부터 넣을 건데 마찬가지 360도가 되면 한 바퀴 돈 거니까 더할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어야 돼. 0 넣으면 30과 60 사이 1 넣으면 120씩 커지니까 2 넣으면 240. 그러니까 다 더할 필요가 없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3 넣으면 360이니까 30 더하기 360이란 말이야.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버리면 어차피 0 반복이니까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360 곱하기 3분의 n이라고 쓰면 360 나오면 제대로 돌아오니까 그 전까지만 해보면 어차피 반복이니까 더할 필요 없고 다음 3개 종류밖에 안 나온다 라고 사용하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풀든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몇 표? 동경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y는 x를 그린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될 때 가장 이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죠. 네. 다음처럼 이렇게 두 개 동경을 그려놓으면 y는 x 대칭이면 다음 각이랑 다음 각 똑같아.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여기 알파일 거니까 결국은 가장 쉬운 상황은 두 개의 합이 90도가 되면 되겠죠. 가장 이쁜 상황. 그럼 뒤에 뭘 붙여? 일반화. 360 곱하기 정수를 해주면 지금 y는 x 대칭이 되는 친구를 일반화한 거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걸 고르세요니까 n 0일 때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어려워진다면 여기다가 이제 더 돌아가는 친구를 줬겠지만 일부러 저격하고 저격하고 다음 일반형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거. 그래서 합이 90도 플러스 360도의 정수배면 두 개의 동경은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얘도 라디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180도가 파이, 얘는 반파이, 파이의 절반 2파이 n이라고 쓸 수도 있어야, 읽을 수도 있어야겠지. 쓰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삼각비가 뭐예요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삼각비가 뭘까?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이란 말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만 놀 거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례가 삼각비입니다. 삼각형의 비례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은 각이 정해져 있으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말이야. 걔 1을 붙인 게 삼각비입니다. 그럼 얘를 확장한 게 삼각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풀이의 입장에서 보면 삼각비를 확장하면 삼각함수의 활용과 좀 더 가까워요. 삼각함수 맞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쓰임새는 활용이라고. 그러면 삼각함수는 어떻게 확장하고 싶냐면 직각이라는 건 각의 범위가 직각삼각형은 0과 90 사이인데 삼각함수는 각의 범위가 0과 360도 사이야. 각이 넓힌 거란 말이야. 삼각형이 아닌 거 아니에요? 360. 일반 각에서 노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삼각함수는 정확히 말하면 길이의 비가 아니라 좌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했잖아. 삼각 비를 확장한 게 삼각함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화력이라고. 확장하면 둔각삼각형까지 노는 거니까 화력을 생각한다면 일반 삼각형에서의 3배의 길이를 가지고 노는 게 삼각함수의 화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직각삼각형에서 3변의 길이를 가지고 놀 것이냐, 일반 삼각형에서 3변의 길이를 갖고 놀 것이냐, 이게 삼각함수의 활용의 내용으로 확장한 거지. 그러면 이게 목표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목표가 뭐냐면 삼각형의 6요소가 뭔지 알아요? 삼각형의 6요소. 뭔지 알아? 아니요. 항상 삼각형을 그릴 때는 룰이 있거든. 룰. 삼각형은 각을 대문자로 씁니다.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각은 A, B, C. 각은 대문자로 쓰고요. 방향은 반시계로 돌려야 돼. 그랬을 때 대응되는 대변, 마주보는 대변의 이름도 정해져 있거든. 각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B랑 마주치면 B, C랑 마주치면 C예요. 다음처럼 각 세 개의 이름이 결정되면 걔에 대응되는 변도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각 세 개, 변 세 개를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 불러요. 왜 6요소예요? 각 몇 개? 3개. 변 몇 개? 좀 몇 개 있어? 6개. 그러면 6요소지. 얘 2요소 아니에요? 어? 각이랑 변인데. 각 세 개, 삼각형이니까 각 세 개, 변 세 개니까 6요소지. 총 줄 수 있는 게 6개잖아. 총 6개의 요소 중에서 3개 알면 나머지 3개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목표입니다. 삼각형의 6요소 각 3개, 변 3개 중에서 무언가를 3개 줘요. 이 3개로 나머지 3개 찾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삼각비와 사각함수의 활용의 목표인 건데, 사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사각함수는 일반 삼각형에서 다음을 하고 싶은 게 사각비랑 사각함수 활용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각 3개는 아니야. 각 3개는 삼각형이 결정이 안 돼. 왜냐면 각 3개를 만족하는 각 3개를 줬을 때 걔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각 3개로는 변을 못 찾습니다. 각 3개를 제외입니다.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삼각비는 다음처럼 직각삼각형 있을 때 여기를 메인각을 A라고 잡는다면 sin A, 사인의 정의는 뭐? 사인은 다음처럼 외우죠?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직각과 메인각이 있을 때 코사인은 뭐분의 뭐? 빗변분의 밑변. 타이트는 뭐분의 뭐? 타이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우리가 중딩 때 알고 있죠. 오케이? 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이거겠잖아? 중딩 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럼 중딩 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중딩 때는 직각삼각형이야. 각이 30도래. 빗변이 4래. 그래서 내가 직각, 각, 변의 길이를 알아. 그리고 뭐래? 다음 변의 길이는 뭐예요? 요딴 걸 하는 게 삼각비의 본질이었다고. 즉 변과 각으로 다른 변이나 각을 찾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아는 거랑 내가 모르는 건 무슨 관계야? 이거 중에서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30은 4분의 x. 그럼 사인 30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물론 특수하기 때문에 30도는 2대 1대 루트 3이라서 비로 많이 풀었겠지만 얘가 정석이야.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의 관계가 삼각비의 무엇인가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x는 8이겠지? 맞아요? 네? 8이 아니라 2. 요딴 게 본질이지만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특수각을 주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각을 찾을 수 있지만 특수각 안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각을 안 줘도 바꿔 말하면 각을 준 거랑 사각비를 준 거랑 같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 30도면 2대 1대 3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 여기가 세타야. 일반 각은 보통 세타로 표현합니다. 세타 5. 이럴 때 여기가 4고 똑같이 x야. 근데 세타의 각을 안 주고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3 이딴 식으로 다시 각을 특수각을 주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각을 안 주고 사코탄 중에 하나의 각을 줄 수 있거든. 근데 각을 주는 거랑 사인, 코사인, 타젠트를 주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야 돼. 나중에 쓸 겁니다. 활용 와서. 이게 뭔 소리냐면 사각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사인 30도가 2분의 아이고 사인은 뭐 넣어야 2분의 1이야 라고 하면 알아 몰라? 알죠. 중딩이니까 알지? 30. 30도 이제 알고 있잖아. 중딩은 알고 있다. 중등은 되는 게 30밖에 없어.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 역함수식 한 거거든. 사인, 코사인, 타젠트는 역함수가 없어요. 물론 대학교 가면 있긴 하지만 지금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y 값을 알았을 때 x 찾는 건 역함수란 말이야. 역함수 안 알았었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함수가 왜 나와요? fx가 뭐 x 제곱을 할까? 여기서 역함수 없네. 합시다. 잘라서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fx가 4래. 그럼 x 할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 거꾸로 하려면 f 역함수 4가 X. 요거잖아 이렇게. 네. 역함수에 4넣으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역함수 있어 없어? 역함수 알고 있잖아. 역함수 루트 x란 말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x 나오겠지. 얘가 2니까 x가 2겠지. 맞아? 네. 즉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걸 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fx가 5래. 그럼 역함수가 있으면 그냥 계산이 된다고. 역함수가 있으면 내가 요걸 할 때 이게 얘를 만족하는 x가 뭐니? 그러니까 는 5 하면 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거 왜 나오냐면 역함수가 존재해서 나오는 거야.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범위를 자르면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y를 알면 x 찾을 수 있다고. 즉 사각함수는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x고 얘가 y야. 그죠? 그럼 y를 알았을 때 x를 알 수 있냐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특수각은 안다고. 사인이 언제 2분의 1인지 특수각이니까 안단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뭔지 모른다니까? 안 궁금한 거야 실제로. 얘는 정확히 말하면 사인의 역함수에 3분의 루트 3을 넣으면 세타가 나올 건데 이거 뭔지 모른다니까? 할 수 없다고. 실제로 사인, 코사인 역함수가 대학교를 가면 역함수가 있어. 고등학교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요 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을 주는 행위랑 사코탄을 주는 행위는 같은 행위라고. 즉 각을 특수각을 줘서 x를 찾나 얘로 얘를 찾나 같은 거 아니야? 봐봐. 줬어. 스타에 대한 삼각표현 주고 있어. 4로 x 찾고 싶어. 똑같이 사인 세타는 얼마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얘랑 얘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스타가 4분의 x. 그럼 x는 4 곱하기 사인 스타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진짜 잘 안 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라디안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니까 줬잖아. 얘가 뭔지 줬잖아, 이렇게. 4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라고 x를 구할 수 있겠지? 특수각이 뭔지 몰라도 되지만 모르면 안 돼요. 90도 해주세요. 90. 90은 나중에 할 겁니다. 0도랑 90은 다 배운 다음에 다시 할 거고, 지금은 냅두고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를 잠깐 보겠다고. 까먹으면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그려보는 거야. 뭐를? 직각삼각형을. 삼각비잖아. 30도를 갖는 직각삼각형, 45도, 60. 30도는 뭘 그려? 30도를 그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30도니까 가로로 길 거고, 그럼 어떻게 돼?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인데 제일 긴 게 2, 제일 짧은 게 1이에요. 45도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지금 45도는 1대 1대 루트 2. 마찬가지 60도는 똑같은 친구인데 그냥 세로로 세운 거지. 이때 마찬가지 여기가 60이니까 마찬가지 가장 긴 거 2대 1대 루트 3. 이 세 개의 사각형을 그릴 수만 있다면 얘는 그냥 바꿔 말하면 얘를 외우고 있고 머릿속에 얘를 넣어두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사인은 빗값은 높이야. 그럼 30, 45, 60. 그러면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사인은 반대로. 코사인은 이렇게 가는 건데 진짜 뒤집어지거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1, 루트 3이란 말이야. 이렇게 뭐만 하면 되냐면 특수삼각형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30도든 60도든 정삼각형만 그린다면, 정사각형 반띵해버리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 때문에 정삼각형의 반띵으로 외워도 돼. 마찬가지 45도는 정사각형의 반띵으로 외워도 된다고.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지만 하고 싶은 방법은 말은 뭐냐면 까먹었을 때 상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거 다음처럼 특수 사각형을 외운다 이거야.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자면 0도 60도는 나중에 할 거고, 0도 90도는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친구들의 숫자에 대한 관계도 규칙도 찾으면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숫자들은 어떠한 규칙이 있나요?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거 이렇게 위로 곱하면 저기 나오는데,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하면 사인이 나와요. 얘랑 뭐라고? 얘랑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곱하면 얘 나와요. 사인이 나와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규칙을 세울 거면 최대한 잘 나오는 폼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 보면 사인 커지지, 코사인 작아지지, 탄젠트 커져요. 즉 사인은 다음 구간에서 0부터 9 사이에서 각이 커지면 증가. 값이 커지고요.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이렇죠? 이건 나중에 함수랑 이어집니다. 1대랑 쓰네요. 아니에요. 다음 구간에서는, 다음 0부터 90 사이에서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잘 보면 똑같지? 역함수. 똑같지? 아닌데. 똑같지? 네. 언제 똑같냐라는 거야.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사인 코사인은 언제 똑같냐면 각의 합이 90도면 똑같습니다. 이건 내가 다음 샘플링을 해서 외운 거지만 나중에 가면 왜 그런지 정확하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더해서
90이면 각의 합이 똑같습니다. 아, 미안.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30과 60, 60과 30, 40, 45. 즉 사인, 코사인은 언제 똑같습니까? 각이 더해서 90이 똑같다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대칭이동 관계입니다. 더해서 90이니까 90도 밀면 돼요. 나중에 할 겁니다. 두 번째, 즉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좀 덜 틀리겠지. 안 헷갈릴 거 아니야. 방어선이란 말이야. 무조건 쌓고는 다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네? 라고 눈에 뻔히 보여야 된다고. 마찬가지 사인과 코사인은 그 둘이 놀아. 항상 사인, 코사인은 친구입니다. 같이 놀아요. 그렇지만 탄젠트는 항상 지 혼자 놀아. 그럼 탄젠트는 누구랑 노냐? 자기 자신이랑 노는데 항상 자기의 역수랑 놀아요. 잘 보면 얘랑 얘는 이 둘의 관계가 뭐야? 역수죠. 즉 탄젠트는 각의 합이 90이 되면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탄젠트는 항상 자기의 역수랑 같아지는 순간에 존재하거든. 그게 언제냐면 각의 합이 90일 때예요. 다음 친구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죠. 뭐가 떠올라야 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걸 뭐라 불러? 그때의 각도를 1 라디안으로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다음 부채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아요. 여기가 1 라디안이죠. 그죠? 네. 삼각비는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삼각비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유교소.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알면 다른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 네. 그럼 나는 지금 뭘 알아? 각과 무게랑 변을 알아요. 그럼 이걸 뭐 찾고 싶어? 다른 변인 여기를 찾을 수 있다고. 각과 변으로 다른 변을 찾고 싶다고. 이해돼?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아직은 직각이니까. 나는 이런 거야. 어떤 직각삼각형을 골라야 됩니까? 내가 찾고 싶은 각과 내가 주어진 변을 포함한 직각삼각형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내가 각 알지, 길이 알지, 그럼 이 삼각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랑 아는 거랑 무슨 관계? 사인. 그럼 사인 1이 얼마인 거야? 사인 1이? 알려면 사인 거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인 1이 좀 어색하거든? 근데 1 라디안은 대략적으로 60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인 1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무리수일 뿐인 거야. 사인 60이 얼마니까? 사인 60은 2분의 13이니까 이게 사인 1 라디안이 60보다 좀 작으면 얘는 2분의 루트 3 비스무리한 값일 거라고. 짝퉁 잘할 거니까. 실제로. 이해 안 돼? 됐어요. 왜냐면 이 파이가 180이라며. 그죠? 3등분 하면 3분의 파이가 60도거든? 그죠? 맞아? 네. 그럼 얘가 대충 얼마쯤 돼? 3.14를 새로 나왔으니까 1 땡땡땡쯤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게 60도라고. 그럼 얘는 1이라며. 그럼 좀 작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사인 3분의 파이랑 비스무리한 값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얘가 얼마냐면 얼마야? 요거잖아. 그럼 얘도 이게 비스무리한 값일 뿐이라고. 그냥 이게 하나의 무리수라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R은 얼마야? R은 뒤집으면 R은 사인 1분의 4라는 값인데 거듭 말하지만 사인 1은 그냥 무리수일 뿐이야. 모르는 무리수일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R을 구한 겁니다. 못 구해. 무리수거든. 야 루트 7이 뭐야? 루트 7이 루트 7 아니야. 루트 7 같은 거라고. 대충 놓으면 돼요. 이럴 때 부채꼴의 넓이를 찾아야 돼. 공식 두 개 있거든. 외우고 있나요? 그 각 이용해서 2분의 1 원 넓이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야, 정확한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공식을 말해야지. 공식으로 하는 거 그냥 원의 넓이에서 각. 다음 친구는 지금 공식을 외우고 있고 얘가 L일 때 문제를 풀지. 그러면 2분의 1 R이 내가 찾고 싶은 건데 R을 찾았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 제곱 답이야.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너무 어색한데요 숫자. 어색한데 사인 1이라는 게 되게 어색해. 근데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니 오른 주세요. 오른쪽 거? 예? 아니요. 이거? 어디 말하는 겨? 방금 바꿔. 방금 막그 아니요. 다 바꿨잖아. 봐봐. 그리고 사인 세타의 제곱을 하라고 치면 원래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본 표현입니다. 사인 제곱 세타를 보통 이렇게 붙이면 전체를 제곱하라는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각을 제곱한 겁니다.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각의 제곱입니다. 이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씁니다. 이 소리야.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사인 제곱 세타로 쓴다. 13번 풀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열받아요. 편집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게 뭐냐면 반지름 알고요. 각 알고 뭐 찾으래? OA가 뭐니?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과 각으로 OA의 길이를 표현해주세요가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즉 찾고 싶은 건 다음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반지름이야. 각이야. 걔로 뭘 찾고 싶어? OA야. 그럼 반지름은 보통 언제 쓰냐면 9가 등장했잖아? 교점 나왔지? 그럼 무조건 그 반지름 사용하겠다는 소리야. 이거 사용해서 문제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반지름은 원 위에 교점 등장하면 이어서 무조건 쓰겠다는 소리야. 요거 알고 요거 할 때 뭐 찾고 싶어? 얘 찾고 싶은 겁니다. 얘 찾고 싶은 거야. 얘랑 얘로 얘 찾고 싶대. 그러면 삼각 B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반드시? 직각 삼각형이 필요해.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을 세타로 있는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중등기하를 사용해야 한다겠죠. 마지막에 가면 이거 X축이랑 평행에 들어온대. 평이래. 그러면 얘랑 무슨 각이야? 어각이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하는 거.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 위에 점이 있으면 반지름 쓰고 싶은 거야. 저렇게. 평! 맞아요. 평이면 엇각 같은 거 쓰고 싶은 거야. 이등변 나오면 뭐 하고 싶다? 꼭점에서 수직 이등분 하고 싶다인 겁니다. 이해돼? 네.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거야. 필요한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야, 네가 햄버거 시켰어. 뭐 같이 시킬게요? 콜라랑 감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정해져 있잖아. 네가 뭘 시키면 같이 먹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즉 이등변 사표 나오면 거의 대부분 꼭점에서 수직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등변 나오면 항상 다음처럼 수직 이등분 해야 돼요. 거의 90%는. 근데 얘가 원이랑 잘 어울리는 게 원은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맨날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원과 이등변 삼각형과 수직 이등분선은 세트면이라 항상 다음처럼 이어요. 그럼 문제 끝났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 2분의 반띵이니까 2분의 R이지. 여기 세타야. 얘 내가 찾고 싶은 거야. 다음 두 개의 관계는 얼마? 내가 찾고 싶은 건 X로 두면 X분의 2분의 R은 관계가 코사인 세타지. 예. X는 코사인 분의 2분의 R. 이쁘게 했으면 2 코사인 세타분의 R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지? 저기 답이에요. 네. 그럼 맞잖아. 지금 R도 안 주고 세타도 안 주고 있어. 근데 R과 세타로 찾으래. 그럼 저렇게 말하면 R과 세타로 다음 길이를 표현해 주세요가 맞다고. 그럼 상학함수의 정의가 뭐냐고 할 때 저번에 내가 가볍게 설명했죠. 상학함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원 위에 점 표현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좌표 평면이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어떤 점이 있어. 내가 얘기했죠? 배그야. 네가 원점에 있어. 적을 발견했어. 점의 위치가 3,4래. 그러면 내가 야 적의 위치는 내가 0,0일 때 3,4에 위치해 있어! 라고 말하면 너 힘들잖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좌표를 다른 방식으로 뭘로? 원점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방향 X축의 양양 방향으로 쟀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얼마큼 각도가 벌어졌는데 즉 좌표를 각도와 길이로서 반지름으로써 표현하고 싶은 게 사각함수라고. 그러면 이게 뭐 x, y니까 x, y랑 r과 세타의 관계가 사각함수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왜 원이 점이냐면 내가 중심을 0,0을 잡으면 어떠한 점들은 항상 0,0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 점을 지나는 원을 항상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야. 점 표현법과 같은 말인 거라고. 우리는 근데 무조건 원 위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원 위에 점 표현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초는 뭐냐면 기본은 단위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단위 원 시작해서 확장할 거거든. 단위 원이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는 단위 원으로 불러요. 그럼 확장하면 단위 원 비스무리한 건데 여전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으로 확장할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를 할 거냐면 중심이 0,0 반지름이 1 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내가 사각함수는 풀이가 3개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단위 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삼각형인데 사각함수는 사각 B는 얘의 일부분이야. 다음처럼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인 단위 원 있다고 치자. 그럼 다음 친구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거고 이제 확장해서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원은 다음처럼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다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이럴 때 일단은 기본은 뭐냐면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점이 단위원 위에 있다고 해보자. P가 단위원 위에 있다. 일단은 x, y다. 그럼 이 x, y를 반지름과 각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처럼 단위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내가 동경을 그을 수 있어요. 동경 OP를 걷을 때 그때 생기는 반지름 1이죠. 그때 생기는 각도 세타. 이 반지름과 세타로 이 점의 관계는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일단 내가 세타가 1사분면에 있을 때 먼저 해볼 건데 세타가 1사에 있으면 사각 B랑 똑같아요. 다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수소의 꼽잖아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상황이지 다음처럼. 그죠? 그러면 다음 직각삼각형은 빗변 1이야. 가세가 x, y입니다.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삼각 B. 사인 세타는 얼마야? 내가 말했잖아? 1분의 1분의 y 그냥 y 내가 말했잖아? 삼각함수의 1사분면 가장 쉬운 1사분면은 삼각 B랑 똑같습니다. 확장한 거거든? 근데 y인데 조심할 건 뭐냐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좌표야. 왜 좌표라고 두냐면 길이를 두면 2사나 3사로 넘어가면 길이가 음수가 온단 말이야. 뭔 소리야? 의미가 음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각이 둔각이거든. 그죠.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확장하려면 좌표를 확장해야 돼요. 길이면 1사나 2사나 3사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이 더 커지면 그에 대응한 동경에 대한 쌍둥이를 정의내리고 싶은 건데
일단 일사는 뭐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는 거야. 정의는 원래 R분의 Y 좌표가 왔는데 일사면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거 보면서 확인하는 중인 거야.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인 세타는 1분의 Y 똑같다고 했으니까 Y 좌표. 마찬가지 코사인은 뭐야? 코사인 세타는 뭐야? 1분의 X죠? 반지름분의 X 좌표거든. X 좌표예요 둘 다.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거든. 그러면 얘는 뭐냐면 X랑 Y의 B입니다. X 좌표와 Y 좌표의 B거든. 왜 B예요? X분의 Y잖아. X랑 Y가 2대1이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비율을 주는 거지. 비율. 비율을 표현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비율. 타이틀은 직관적으로 보려면 나중에 다시 정의 내려야 됩니다. 일단 반지름이 1인 기본형에서 바라본다면 사인 세타는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는 Y로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X고 얘가 Y면 이거 X가 코사인, Y가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실제로 나중에 가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나중 관계에서 할 거고요. 이따가 지금 외울 필요 없고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 1사에서는. 그럼 이제 3에 넘어가면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덜 했어. 아직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금 잘 보면 x가 뭐라고? x가 뭐예요? x가 코사인이야? 맞아요? y가 뭐야? 사인이지?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 지금 p는 이해가 안 가는데. 스크린 좌표를 이렇게 표현했지? 그럼 결국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좌표를 코사인으로 표현했지. R1이니까 그냥 코사인으로만 표현된 겁니다. 아니 세타로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해야 돼? 정이라서 뭐 해야 돼? 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얘를 외우고 있을 때 이제 뭐 해보자? 확장해보자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얘를 함수 어떻게 표현하는가? 함수는 세타, 각도가 변할 때 무엇에 대응되는가야. 사인은 각도가 변하면 y 좌표에 대응되는 거야. 코사인은 각도가 변하면 x 좌표에 대응되는 거야. 사인은 각도에 어떠한 숫자를 각을 집어넣으면 다음을 보면 y에 대응되는 거고, 코사인은 어떠한 각도로 집어넣으면 x에 대응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벼운 예를 들어보자. 지금 좌표가 p가 5분의 4, 5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 점이 동경일 때 다음 좌표를, 그러니까 다음 동경에 생기는 세타로서 사커탄을 찾아보지. 그러면 내가 일부러 중심이 0,0인데 내가 일부러 세팅을 R1인 걸 했거든. 어떠한 P가 잡히면 P가 지금 요건데 어떠한 동경이 잡히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거든. OP의 길이가 반지름이야. 내가 일부러 뭘로 잡았냐면 1로 잡았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1이죠? 네. 일부러 내가 단위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은 거야. 다음 친구는 반지름 1 상황이고 세타가 발생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5분의 3, 5분의 4. 사인은 y, 1분의 y, 1분의 x, x분의 y란 말이야. 그럼 내가 x랑 y, R1이면 좌표만 알면 끝났다고. y가 5분의 3, x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1사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1사는 삼각형이랑 똑같다며. 그럼 수열을 꼽으면 가로의 길이가 5분의 4, 세로의 길이가 5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쓰면 똑같이 나옵니다. 1사분면 1이에요. 근데 1사가 아니라 다른 사분면이 되더라도 1사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붙더라도 그럼 지금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의 각이죠? P가 다음처럼 3 아니에요? 마마니까 3이네. 마마니까 다음처럼 2사가 잡혔잖아. 네. 다음처럼 2사분면이 잡히더라도 P 동경 잡았어. 그때 각이 지금 짱 크잖아. 180도가 크죠? 예. 세타가 다음처럼 크게 잡혔더라도 이게 이 좌표가 특수각이 아니면 특수비가 아니면 세타 모르거든. 찾고 싶지도 않고. 다음처럼 정의되어 있으면 지금 반지름 1인 것도 똑같이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가 x고 얘가 y면 어떤 상황에는 가능해. 똑같이 정의되겠다. 사인은 뭘로? y 좌표에 y 좌표. 오케이? 코사인은 x 좌표. 나이트는 x분의 y 좌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좌표로서 정의되고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목표가 뭐라겠어? 좌표를 뭐 하고 싶다. 좌표를 r과 세타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등장하는 모든 x, y는 지금 좌표인 거라고. 왜냐면 목표가 좌표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사고탄이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도 하거든. 이 음수, 이 양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다음처럼 막아버리면 몇 사에 있든 다음처럼 막고 불을 떼면 1사랑 삼각비랑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와. 그러면 이제 몇 사에 있냐에 따라서 사고탄의 부가 바뀌는데, 그럼 이 5분의 4, 5분의 3이죠, 이렇게? 길이만 놓고 보면. 그럼 다음 직각삼각형을 사용하면 스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만 이 스타가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얘랑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면 180도 차이 나요. 180도 차이 나는 각에 대해서 쌍각비를 사용하면 이 빨간색 삼각형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딩 모양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 다음 B를 알면 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 좌표를 찾기 위해 중딩 기하를 써야 되고 공식도 외워야 되겠지. 그럼 얘를 확장하면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인 것만 되니까 무조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우리가 다음처럼 원이 커졌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으로 확장했다고 치자. 그러면 다음처럼 확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그럼 다음 원은 지금 확장되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겠지. 그죠? 그럼 동경도 더 늘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P가 여기쯤 발생했지, 이렇게. 그럼 그때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을 해볼게. 마찬가지,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 결국은 반지름이 R인으로 확장됐더라도 비교해보자면, 똑같이 구하면 지금 빨간색 삼각형이랑 이것도 마치 수렴을 꼽으면 빨간색 삼각형과 주황색을 비교해보면 빨간색은 지금 1이지, 빗변이. 주황색은 지금 반지름이 R이 되었기 때문에 몇 배가 된 거야? R배 된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주엔 닮았고 닮은 B가 1대 R이지. 그럼 얘랑 비교하면 얘는 반지름 1인데 R배 커진 거 아니야? 그럼 가세의 B가 똑같이 커지는 거 아니야? 원래 빨간색 X좌표가 코사인 스타였단 말이야?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키워버리면 마찬가지 얘가 R배 된 것처럼 얘도 몇 배가 돼야 돼? R배. 다음 친구의 X가 R 코사인. 마찬가지 사인도 R배. 그럼 다음 친구의 Y도 R배 하면 R 사인이겠지? 그럼 그냥 단위원으로 한 다음에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r 코사인, y가 r 사인이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x좌표랑 y좌표를 r 사인, r 코사인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확장된 걸 써보면 그럼 다음 친구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x 프라임이 r 코사인이라며. 그럼 코사인은 뭐야? r 분의 x 프라임이지. 마찬가지 y 프라임이 r 사인이라며. 하면 마찬가지 사인은 r 분의 y 프라임인 거지. 그래서 프라임 빼고 있으면 나는 이게 새로운 걸 그냥 얘랑 똑같이 썼기 때문에 똑같이 x는 헷갈리니까 프라임을 쓴 거지만 결국은 사인은 항상 반지름이 1일 때는 y지만 반지름이 r일 때는 다음 상황에서는 결국은 r배가 반지름이 커진 거라서 r분의 y가 됩니다. 마찬가지 코사인도 r분의 x 탄젠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얘거든. x제곱분의 y제곱은 r제곱, 즉 반지름이 r로 확장된 걸 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로 문제를 풀려면 원래 정해진 게 맞지만 이 상태로 문제를 풀려면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를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를 풀고 있다. 근데 같은 말이긴 하거든. 확장시키면. 그래 두 개인 거야. 반지름을 r로 풀 것인가, 반지름을 1로 바꿔 풀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 확대 아닌 축소거든. P가 마3,4를 동경으로 갖는 어떠한 동경이 등장했을 때 그때 세타를 구해서 싹타를 구해보자 라고 돼 있는 거야. 다음 식은 뭐가 아니야? 다음 식은 뭐가 아니야? 중심이 0,0은 맞지만 반지름이 뭐 위에 있는 원이 아니야. 반지름이 1 위에 있지 않거든. 다음 식을 표현해보자면 P는 2, 4분면 P는 2, 4분면 위에 있을 거고 다음 주 P가 이렇게 있을 거고 R은 OP의 길이가 5인데 아니 OP의 길이가 R인데 5죠? P 탔으면 얘가 지금 5란 말이야. 반지름은 5고 그 다음에 중심각 구해보면 중심각이래. 각 구해보면 세타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다음 상황이라면 지금 x가 마3,4 그러면 반지름이 5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다음 상황에서 뭐 해보자? 쌍꺼탄 찾아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둔각이니까 우리가 삼각비로 자체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찾을 수도 없고 몇 도인지 얘가 특수각이 아니라서 얘가 특수비가 아니라서 못 찾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찾냐? 그러면 프리1 봐봐. 정의 다음과 같이 R이 5 세타 X좌표 Y좌표가 다음과 같다고 하잖아. 그러면 정확한 정의 반지름이 R일 때는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사인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탄젠트는 X분의 Y란 말이야. 그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반지름과 X, Y 좌표만 알면 돼. 그럼 5분의 4, 5분의 마4 아이고 마3 마이너스 3분의 4겠지 이렇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를 단위원을 풀자면 단위원을 그려. 반지름이 1인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좌표랑 다음 동경이랑 다음 동경을 비교해 보자면 세타는 똑같고 반지름만 줄었지. 그러면 다음처럼 수선의 발을 꼽아 보자면 마찬가지 얘가 마3, 4라는 건 가세의 b가 몇 대 몇이란 소리야. 여기가 지금 y가 4일 때 x가 3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5고 근데 5인데 반지름이 5인데 1로 줄인 거야. 그럼 가세도 5분의 1로 줄인 거 아니야? 반지름이 5였는데 1로 줄였잖아. 가세도 마찬가지 여기가 5분의 4 5분의 3으로 줄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좌표도 표현할 수 있는데
x좌표에 부호된 게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4. 되겠지. 이렇게 내가 r이 1인 형태로 바꿨다면 r이 1이라면 사인은 r1을 넣으면 얘가 y고 얘가 x고 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새로 생긴 y 5분의 4 똑같다 이거야.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얘 쉬운 거니까 그게 그거처럼 보이지만 관점이 약간 달라요. 반지름을 문자로 볼 것인가 1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래도 되고 이것도 돼. 좀 이제 중등기하의 얘를 이제 뭐 다음 방정식에 세우면 되지만 이 자체만 보도 아까 한 거거든. 이게 그럼 중등기하는 요거. 이것만 보더라도 3, 4면 길이가 4랑 3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 세타 맞아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쌍코탄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아직은 이미 찾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요 직각사각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보면 다음 직각을 통해서 길이의 비를 좀 더 빨리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다시 할게 일단 이건 약간 이렇게 중등기의 관점이 있다 이거지. 그럼 내가 150도 일대를 풀면 150대 이쁘게 그려볼게. 그럼 150도를 어떻게 이쁘게 그릴 거냐? 항상 우리가 단위원 먼저 보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일 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단위원이라고 해보자. 단위원에서 150도를 이쁘게 작도해보자. 그럼 내가 저번에 했듯이 150도를 어떻게 작도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90, 180, 270 상태에서 2, 3면 지금 보면 동경. 90도를 3등분 해서 30, 30, 30이거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니까 얘란 말이야. 대충 그리면 사각함수 갈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도하는 거 30도, 60도 작도하는 거 저번에 했지? 뭐라고 했죠? 반지름을 반띵하라고 했습니다. 봐봐. 반지름을 세로로 반띵하잖아 이렇게 반지름을 세로로 반띵하면 그때 만나는 점은 동경 그으면 여기 60도입니다. 왜 그래요? 하면 수직하죠? 반띵이니까 여기가 1일 때 2분의 1이거든. 그럼 B가 뭐야? 1대 2대 1이지. 그럼 직각인데 2대 1이면 여기 몇 도냐면 60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로를 반띵하면 60도고 가로를 반띵하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때 동경은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야? 그래서 다음처럼 내가 60도 얘는 지금 90에서 60만큼 간 게 150이니까 세로 반띵해서 세로 반띵해서 동경 그어주면 그 동경이 내가 찾고 싶은 152호를 정확하게 150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럼 나는 이제 뭐만 찾으면 되면 P의 좌표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근데 반지름 1이지. 1이죠 이렇게? 맞아요? 내가 여기를 x, y라고 일단 둘게.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특수각이니까 얘를 마치 직각삼각형처럼 수세발을 꼽으면 몇 대?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거야 여기가? 150이니까 30도. 30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B가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러면 2인 게 1이니까 전부 다 길이를 반띵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좌표를 찾을 수 있다. 길이로 좌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x인데 2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y인데 2사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x라고 표현했지. 그럼 그림 다 그렸고 항상 지금은 단위 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렇다면 다음 상황에서 다음 세타 사인 150도가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2분의 1. y니까 2분의 1 코사인 150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63. 탄젠트 150은 마이너스 3분의 2죠. 미안 1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둔각 0과 360 사이의 모든 친구들을 다음처럼 단위원을 활용해서 다 구할 수 있다. 확장했다 이거예요. 원래 사각비는 직각이니까 이해밖에 못 구하지만 확장하면 특수각의 확산된 꼬라지는 전부 다 다음처럼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저런 거. 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좌표랑 쌍코탄의 관계 있는 거 알았으니까 몇 삼면에 따라서 쌍코탄의 부호가 결정돼요. 그래서 부호를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좀 중등 수학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부호를 외워야 되거든. 부호를 찾는 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각 사분면마다 쌍코탄의 부호를 어떻게 찾냐? 잡으면 그것 때문에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까먹었을 때 대비해서 1, 4면 뿔뿔이고요. 2, 4는 XY가 맞뿔. 3, 4 아, 마마. 4, 4 설마. 뿔만데 우리가 코 탄의 부호를 1, 2, 3, 4를 찾아보자. 사인은 뭐라고? 사인은 Y. R분의 Y. 근데 어차피 아, R은 항상 양수라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제 코사인은 R분의 R분의 X. 타이트는 X분의 Y. 그러면 결국은 사인은 Y의 부호, 코사인은 X의 부호, 타이트는 다음 두 개의 부호가 같냐 안 같냐. 1사는 X, 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셋 다 양수입니다. 2사는 X만 음수거든. 얘만 음수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랑 탄이 음수고 Y 싼 양수야 이렇게. 3, 4는 둘 다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싸코 둘 다 음수인데 탄은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음수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4, 4는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 음수, 코사인 양수, 음수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울 겁니다. 1, 4는 누구만 양수냐면 셋 다 양수야. 올. 2, 4는 사인만 양수야. 3, 4는 탄젠트만 양수야. 4, 4는 코사인만 양수야.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얼싸한 거. 규칙. 각 사면의 쌍코탄의 부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양수든가 셋 중에 단 하나만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 것만 외우면 얼싸안고 1사는 모두 양수, 2사는 싸만 양수, 3사는 타이트만 양수, 4사는 코사인만 양수. 그렇기 때문에 얼싸안도록 외웁니다. 저 근데 문제 풀면 자동으로 나온.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몇 사면에서 부호가 뭔지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부호 보면 봐봐. 싸코탄이야. 부호 판정. 싸코가 곱해서 양수면 두 개의 마마, 부호가 뿔뿔. 같으니까 뿔뿔 아니면 마마거든. 자동 결정이야. 야 뿔뿔이잖아. 둘 중에 하나거든. 모두 양수든가 셋 중에 하나만 양수야. 그럼 두 개의 양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두 개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아니, 양양음은 될 수 없어. 둘 다 음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왜냐면 셋 중에 하나만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가 요거지. 그러면 얘는 모두 양수니까 1사고 얘는 탄젠트만 양수면 몇 사야? 3, 3, 4. 근데 뭐래? 싸, 탄은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3, 4분계. 3, 4였습니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라. 딴 거 하는 거야 그냥. 얘는 몇 사분면이야? 3, 4지? 그죠? 그럼 3, 4는 다음처럼 탄만 양수야? 절대값은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부호 판정하라는 건데 이 사인은 그냥 절대값인 거고 뒤에 거 보면 제곱의 루트는 항상 절대값으로 바꿔 푼 걸 알고 있죠? 네. 일단 부호 판정 사인 음수 3, 4니까 이거 음수 양수인데 마이너스로 치면 음수 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으셔야 되겠지 이렇게. 끝났지?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끝나지? 그냥 부호 판정하고 싶어요. 부호 판정했을 때 몇 사에서 무슨 부호를 갖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넘어간다. 네. 큰일 났네. 관계를 보면 두 개 나오거든. 아까 했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는 뭐라고 했어? 탄젠트는 x분의 y. x분의 y이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예. 자, 이 쓰고 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점 xy에 대해서 사인은 뭐라고 했어? r분의 x. 왜 잘못 썼는데 왜 안 말해줘? 뭐가 잘못돼요? 아까 x로 썼잖아. 쌤이 뭐로 바꿨습니다. 항상 사인 y, 코사인 x. 다음을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야. 그죠? xy의 비례매 x는 y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각이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 나온단 말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두 개의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거 x가 뭐라고 했어? x로 쓰면 x는 r 코사인, 예. y는 r 사인이라며. 네. 근데 그 점은 어디 위에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대입해버리면 x제곱 r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은 r제곱이네. 그럼 r제곱 지워지면서 등장했죠? 증명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관계에 의한 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친구거든? 왜냐면 다음 같은 관계가 있고요. 사인, 코사인은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사인, 코사인은 제곱제곱 1이야. 각이 똑같으면. 그래서 각을 막 변형해서 이쁘게 해야 돼.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코의 합이나 차가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제곱해요. 예를 들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이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뭐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란 말이야. 내가 귀찮아서 얘를 S, 얘를 C라고 쓸 건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3분의 1이면 무조건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이뻐져요. 제곱했어.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합기하면 뭐 나와? 9분의 1 나와? 근데 얘가 뭐래? 그럼 이 사코가 얼마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이지? 그럼 사코는 뭐야? 사코는 마이너스 9분의 4. 이 딴짓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코는 합과 차가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사코는 친구거든? 근데 타젠트는 친구가 없어. 타젠트는 역수랑 놀아. 그렇기 때문에 타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몰아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재미가 없거든. 노재미. 이해돼? 2번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중등기하를 빼먹을 수 없단 말이야. 삼각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근데 내가 삼각비는 뭐라고 했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할 때 다른 변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라고. 한 변의 길을 할 때 다른 변을 찾는 거. 6요소 중에서 3개 알면 3개 찾는 거라며. 그러면 변과 각을 알면 이걸로 다른 변과 각을 찾는 게 삼각비라고. 그죠? 빗변 1이면 높이가 얼마야? 네모로 해볼까? 무슨 관계? 빗변으로 높이를 찾고 싶대. 무슨 관계냐니까? 각에 대해서. 사인 관계. 사인 세타는 뭐야? 네. 1분의 네모니까 네모야. 그럼 빗변이 1이면 높이는 사인 세타야. 그러면 밑변 찾고 싶대. 관계는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세모. 이거 얼마야? 세모. 응? 코사인 세타. 그러면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은 가로 세로가 코사인 사인이야. 야, 내가 1 쌓으면 똑같다고 했잖아. x가 뭐라고? 코사인이 뭐라고? x. 사인이 뭐라고? y. 가로 세로 x, y라. 이해돼? 이거 피타 쓰면 뭐 나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그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중등기의 본질이야. 한 변과 각으로 다른 변을 찾고 싶다. 밑변이 1이면 빗변은 뭐니? 무슨 관계? 코사인. 네모분의 1이 코사인이거든. 예. 그럼 코사인은 뭐야? 아니 네모는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이야. 예. 코사인분의 1이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 1분의 세모가 탄젠트니까 어? 네? 탄젠트 아 근데 높이가 탄젠트야? 그러면 밑변이 1이면 높이가 탄젠트 세타, 빗변은 코사인분의 1이란 말이야. 피타 쓰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은 1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라고 쓰시는 거 맞아? 네. 엄청 어려운 공식인데 다음처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뭐가 1이면 저기 높이가 1이면 마찬가지 빗변과 밑변을 1로 찾아야 한다. 네모분의 1이 사인이죠. 그럼 네모는 사인분의 1이야. 그죠? 마찬가지 세모분의 1은 탄젠트거든. 그럼 세모는 탄젠트분의 1이지. 그럼 마찬가지 사인 제곱분의 1은 1의 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다음처럼 굉장히 그지 같은 공식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얘가 등장하는 건 고3 미적분에서 등장합니다. 이과 애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 가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얘를 외우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다음 같은 꼬라서 나오면 찾을 수 있겠니? 라는 거라고. 실제로 고3을 가게 되면 역수에 대한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사인의 역수는 코 시컨트 세타, 코 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 탄젠트의 역수는 코 탄젠트 세타라고 이름이 있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다음을 요구하기도 한다. 됐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두 개입니다. 아까 말한 건 잘 안 나오고요. 쓸 건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마찬가지 탄젠트는 코분의 사. 이것만 쓰는 겁니다. 간단히 하래. 그럼 전개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 쌓고, 전개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 쌓고, 지워지고 이거 1 이거 1. 분수하면 뭐 한다? 통분을 한다. 통분을 하면 분모의 곱은 올라가면 완전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앞 뒤. 올라가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만나면 1이니까 2 빼기 2 사인.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건 약분과 통분인데 약분 돼야 안 돼? 돼요. 끝났지? 답 이따로 쓰면 안 됩니다. 치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분의 2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너무 쉽죠? 예. 마찬가지 얘를 알 때 이걸 구하재. 그럼 뭐해? 3, 4분면 미안 단위원 그려야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어. 근데 지금 뭐래? 코사인 값이 요거니까 3, 4니까 다음처럼 P 찍어놓고 얘 y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등 기하의 힘을 빌리면 꼽았을 때 여기가 1이고 y가 5분의 3이래. 맞아요? 피타 쓰면 당연히 5분의 4겠지. 5대 4대 3이니까 x가 얼마인 거야? x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야. 이렇게 다 구했지? 그러면 마찬가지 사인은 y니까 어이? 뒤집어졌잖아. 이럴 수가. 누가 뒤집어버렸어 이거? 선생님이. 와 x잖아. x 똑같죠? 예. x니까 x 똑같아. 4. 똑같지? 네. 그럼 이제 x니까 얘는 y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코분의 싸니까 3분의 4 됐죠? 단위원 하고 특수 직각삼각형 그리면 빨리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래도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코사인이 뭐라고? x라고 x. 예.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y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중등기하를 지금 충분히 연습하고 싶어서 방정식을 좀 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한 겁니다. 쌓고 나오면 쌓고의 합이나 차가 나오면 무엇을 하겠다? 제곱. 사인 코사인이 3분의 1이면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사코가 9분의 1이니까 1이라며 예. 이사코가 마이너스 9분의 8이지? 예. 답 나왔지? 맞아요? 예. 차 나오면 별이라 놓고 제곱하는 겁니다. 절대 사인과 코사인을 솔로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코가 별 제곱이래. 1이래. 얘는 9분의 8이래. 별 제곱이 요거거든. 그럼 별이 뿔마 루트 9분의 17이요. 근데 부호 판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몇 사야 이거? 죽이잖아. 몇 사? 2, 4분. 2사는 누구만 양수? 얼싸! 사인만 양수.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양수. 전체가 양수야. 답은 플러스겠네. 이거 딴짓거리 하는 거라고. 마지막 몇 사인지를 통해서 부호 판정까지 반드시 해줘야 된다. 무정부사가 플러스 니시를 하면 안 돼요. 탄젠트는 재미가 없어요. 노재미야. 바꿔 뭘로? 코분의 싸로. 싸분의 코로. 분순에 뭐 한다고? 통분. 그럼 답이 나왔어 이미. 다 알죠? 네. 끝났지? 엄청 쉬워요.